오늘 경남에 확진 환자 90명이 나왔습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은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산밀 환경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진주교대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시 전형에서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의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개인 헌혈도 줄고 특히 단체 헌혈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혈액 보유량이 적정 보유량보다 떨어져 비상입니다. 최근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창녕 마늘이 들어간 햄버거를 출시해 마늘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90명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기숙사 집단 생활을 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때문에 인근의 사업장들까지 선제 검사를 하는 등 시군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의령군의 한 건설 현장 사업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2명이 최초 확진된 뒤 하루 만에 1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명이 확진된 창녕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선 추가 확진자가 없었지만 하만의 한 사업장에선 1명이 더 추가돼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모두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으로 기숙사와 공동 샤워장 등 밀접, 밀집, 밀폐의 산밀 환경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방역에 대한 교육 및 유사 증상 시 검사 협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밀접된 환경에서의 방역 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각 시군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녕군은 대한면 산업단지 42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1000여 명에 대한 방문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함안군은 군북면 일반 산업단지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창원과 김해, 함안을 제외하고 창녕에서도 4단계 수준의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격상을 고심 중입니다. 외국인 집단 감염을 포함해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90명으로 두 자릿수로 줄긴 했지만 안심할 순 없는 상황. 방역당국은 추석 전까지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증가폭이 더 늘 것이라며 잠시 멈춤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진주교대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시 전형에서 이 장애인의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 저희가 당시에 녹음 내용까지 확보해서 보도해드렸는데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감축하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2017년 10월 당시 진주교대 입학팀장은 입학사정관 A씨에게 한 응시자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라고 지시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입니다. 아까는 천장으로 만들어놔도 괜찮아. 니 직업이 니 선생이라 생각해봐. 제대로 되겠나? 교육부와 대학의 조사 결과 입학팀장의 요구로 해당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하향 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학생이 최종 합격했고 대학 차원의 차별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별 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됐고 성적 조작 의혹 제보에 대해 대학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입학 정원의 10%를 감축하라고 진주교대에 통보했습니다. 입시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서 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장 중한 처분인 10% 모집 정지 처분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학생 외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응시자 5명의 점수 조작 의심 사례도 발견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당시 입학팀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 양성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진주교대 유기란 총장은 장애인 차별을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입학 전형 절차와 제도를 철저히 보완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헌혈하려는 사람도 줄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개인 헌혈만으로는 부족해서 학교나 군부대, 공공기관 같은 단체 헌혈에 많이 의지를 하는데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단체 헌혈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혈액 보유량 하루하루가 고비라고 합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등장한 헌혈버스. 적십자사에서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하지만 헌혈버스를 찾는 사람은 겨우 20명 남짓. 버스당 하루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휴가 기간이니까 좀 이렇게 유동인구도 조금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두기 이런 거 불안 요소 때문인지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버스가 거리까지 나오게 된 건 단체 헌혈이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단체 헌혈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곳만 25곳, 취소 인원만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대부분 학교나 군부대, 공공기관 등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겁니다. 헌혈버스가 그 단체로 들어오는 걸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그런 거리두기 단계가 굉장히 지금 단체 헌혈에 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혈액 냉장고는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인 5일분보다 적은 3.11분. 특히 A형은 경계 수준인 2일분에 불과합니다. 응급 환자가 생기면 대량 수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량 수혈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하루하루가 항상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전국 마늘의 20%가 나는 곳, 창녕군이죠.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창녕 마늘이 들어간 제품을 선보이면서 마늘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재배 면적 3천여 헥타르, 생산량 6만 톤에 이르는 전국 최대 마늘 생산지인 창녕군. 창녕 마늘의 90% 이상은 통이 크고 쪽수가 많으며 매운맛이 덜한 대서 마늘입니다. 한국의 맛을 찾아 창녕으로 갑니다. 최근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 마늘을 사용한 햄버거를 신메뉴로 출시했습니다. 한국의 맛. 버거 하나에 약 6개의 깐마늘이 들어가며 올해 21톤의 창녕 마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창녕에서 나는 농산물 중에서 특히 창녕 마늘이 국내적으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경제적 효과는 1억 5천만 원가량. 지역 마늘 농가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이거 1년 내 먹는다 그래봐야 한 10kg에서 20kg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그 큰 대기업에서 납품을 그래 받는다 하면 그거 엄청난 거죠, 그게. 지난 3월에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와도 연간 100톤가량의 마늘 공급 협약을 맺은 창녕군. 앞으로도 유명 식품업계와 연계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정부의 2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창원 특례시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장동화 대변인의 논평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부경남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정부도 공식화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도당 대변인이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논평을 낸 건 말이 안 된다며 논평 철회를 요구했고, 양산 지역구의 윤영석 의원도 혁신도시 시즌2의 공공기관은 진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하용 도의회 의장이 의회 상임위원장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경상남도 각 실국에 이례적인 현안 보고를 요구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도 실국별 전체 현안 보고가 이례적인 것은 맞지만 권한대행 체제의 비상 상황에서 협력하자는 취지라며 강행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등은 도의회 관례에도 없는 일인데다 상임위원장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의장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현안 보고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거제를 찾아 양식장 고수원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수원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어민들에게 당부했으며 변광용 거제시장은 양식어장 구조조정 사업비 지원을 해수부에 건의했습니다.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는 오늘부터 진주 창원에서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20만 행동 국민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서 SRT 고속열차는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만 연결이 안 돼 지역 주민들이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KTX와 SRT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요금 인하와 좌석 증가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철도 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영재, 김회재 국회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의원은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진 국도 77호선 가운데 남해 여수 구간만 단절돼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위해 터널 사업을 제5차 국도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허 시장은 노형욱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등 규제 지역 해제를 비롯해 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과 동대구 창원 간 고속철도 신설 등 5건의 창원시 시정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고등학교와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됩니다. 원서 접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지만 장애인과 군 복무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등은 응시자의 직계 가족이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20분 방송되는 MBC 경남 시사토크 불독은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과 안정근 경상국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출연해 LH혁신 조직 해체가 능사인가를 주제로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LH 조직 개편안을 집중 진단합니다. 이어서 아는 만큼 보이는 지식 트레이닝 아지트에서는 김태근 변호사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과 올바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밀양시가 시내버스 37대 모두를 오는 2028년까지 모두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밀양시는 올 상반기 환경부와 국토부, 경상남도로부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전기버스 넉 대를 이미 샀고 하반기에도 7대를 추가로 살 예정입니다. 남해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결혼 장려금 200만 원 지원과 임산부 교통카드 지급을 신설한 데 이어 남해군 인구 전입에 기여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산청 한방약초축제위원회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올해 축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약초축제는 전시와 체험 등 기존의 주요 대면 행사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약초 과거시험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한진중공업과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 설계 건조를 위한 상호협력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업체는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 사업을 따내기 위해 대우조선의 우수한 기술력과 한진의 숙련된 경험 등 각사의 장점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고용정보원 자료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경상남도 고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경남 지역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노동자는 79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노동자 수는 전년보다 0.2% 줄었지만 사업장 수는 2.8% 늘어 제조업 사업장당 노동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인력 관리와 유지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상공회의소는 분석했습니다. 이병주 작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하동군과 이병주 기념사업회가 시상하는 제14회 이병주 국제문학상 대상에 고려대 김민환 명예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